그나마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온 분 중에는 이낙연이나 우리 추미애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고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비전. 저쪽 놈들은 비전을 제시를 안 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무조건 문재인 조지겠다. 문재인 조지려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나온다니까 이 병신들이. 나는 정책이라고 하나 한 게 불량식품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따구 소리나 하고 진짜 웃음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다시 횡설수설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건 뭐 의미도 없고, 아무튼 윤석열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얘가 언급을 해요. 그때 당선을 41%로 됐는데 지금도 40%가 넘는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래야 될 일이지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이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도 없고, 더구나 이런 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대통령에 나온 놈이. 근데 여기다가 어제지요. 어제 지금 방송 날짜는 어제입니다. 이 윤석열이 참 그 경제 철학이죠. 이거 국민 먹거리 경제 철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아주 참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 사람 일부러 웃기려고 이러는 건가, 이게 대통령을 하러 나왔나 코미디언 연수받으러 나왔나를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보다 더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또 그전에 그랬잖아요. 주 120시간 또 노동해갖고 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법관이잖아요. 어쨌거나 검찰도 사법고시 패스해서 붙은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 잘난, 그럼 늘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온 놈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대 법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 그 서울대 쪽에서 그냥 자기네 학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무식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놈들은. 윤석열이 이 친구는 보니까 부정식품이 질이 떨어지는 식품, 그런 걸 부정식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놈이. 그런 것 같아요. 질이 좀 떨어지고 싼 거, 이걸 부정식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식품위생법이 있잖아요. 뭐 뻔히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법을 전공한 놈이잖아요. 이놈이. 그것도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근데 이놈 대가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국민을 농락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당찮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 있고, 그걸 또 신주 떠받들듯이 막 받들고 있는 정당이 있지요. 와, 얘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윤석열이가 당선을 41% 돼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40%를 유지하냐고, 이거 지금 수수께끼 같이 얘기했죠. 나는 이놈을 지지하고 여기다가 기타금 내고 신주 떠받듯이 하는 유권자부터 그 당, 국민의힘 당, 얘들이 이해가 안 돼요. 부정식품을 제조, 유통한 사람도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정식품보다 낮은 것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법 조문이. 그러니까 내가 이놈 말을 무슨 뜻으로 한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돈도 없고 없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식품을 다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비싸니까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 한 거예요. 진짜. 야, 네 마누라 돈 많고 너희 장모 돈 많으니까 그걸로 가난한 사람 구제 좀 해라. 그 쓰레기 갖다 먹여갖고 그거 먹고 배탈 나서 죽으나 어째 죽으나 죽는 거야. 너는 배불러갖고 배고픈 서름을 네가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먹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야, 이런 무식한 놈이. 이게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이놈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저 아주 그냥 그 쓰레기들로 보는 겁니다. 너들은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안에서 사는 불순물들이에요. 국민이 불순물. 쟤들 몇 프로의 그 상류 계층에 우리랑 너희들은 틀리다. 우리는 정상적인 걸 먹고 너희들은 쓰레기들 먹어라. 이게 몸에 완전히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고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몇 퍼센트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그 몇 퍼센트는 이런 무식한 놈이 필요해요. 머리가 깨서 시시콜콜 따지는 경제 갖고 이렇게 따지는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은 더 필요 없죠. 지금 이때까지 당했던 그 사람들보다 이재명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빼고 빠지고 할 일이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원칙을 그대로 합니다. 이건 누구니까 봐주고 누구는 이거 빼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법이라는 걸 지금 자기 스스로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지 스스로 법관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 법을 무시하니까 최재형이 같은 놈이니까 법을 다 무시하고 뛰어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놈들 아니에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 지지자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나도 있었다니까요. 처음에 윤석열이 박근혜 잡아놓고 할 때 뭔가 특검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도 그거 많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다 지금 생각난 김에 하는데 그 전해철이 내가 몇 번 방송하면서 사람 이름 거명 않겠다고 한 놈 있죠. 이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서 이 전해철이 양정철이 최재성이 막 이런 놈들이 있어요. 아주 강성 친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를 그것들이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친문이라고. 그러면 문재인이 그걸 너희들은 친문해라 이렇게 시켰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겁니다. 이 사람 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하면 선거에 개입한다고 또 노무현 짱납니다. 탄핵 들어가니 어쩌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탄핵 그때 당한다고 난린 줄 알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내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서 못 도와준다. 이 말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만약에 전해철이나 뭐 양정철이나 혹은 주변에 누구한테 그런 짓 하지 말고 일이나 잘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은 이제 이거 선거 개입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들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 차기에 자기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전해철이 이 친구는 행자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중책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조지면은 문재인을 조지는 거다. 이래갖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놈이 이 전해철이 같은 놈들입니다. 얘들이 지금 마코에서 이재명이 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여기 보니까 뭐 친문 참칭하는 놈들 이 놈들이 그 대부분이 이낙연 캠프에 간다고 뭐 아예 보도가 되더라고요. 문재인 캠프로도 가고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면면이 문재인 캠프로 온 분들이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로 온 분들이 선수가 낮은 그러니까 초선이나 재선 정도 그러고 상당히 개혁적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하고 막 3, 4선, 5선 간 놈들이 거의 다 지금 그게 이것들이 친문, 친노해 쌓고 김대중 팔고 이런 놈들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권에서 어쨌다 저쨌다고 그 옛날 시절 팔아먹고 사는 놈들 이놈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지금 결국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놈들에 의해서 이 판이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미 그놈들이랑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일단 광주 전남에서 지지를 얻어라. 당은 우리가 책임지면 아마 이런 것 같아 이 새끼들이 마쿠에서. 그러면은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을 제끼진 못하더라도 비슷비슷하게 가라. 1, 2%까지 따라잡아라.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도 돕겠다. 이거 분명히 이런 마쿠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이상한 마타도가 들어온 거예요. 지역 감정을 유발하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이놈들이 뭔가 수작을 풀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깨문 그때 그래갖고 그 발은 송영길이가 하니까 최재성이가 발끈하고 나서 갖고 그 대드는 거 봤죠. 당 대표한테 좆도 아닌 새끼야. 그 새끼 뭔 일로 해서 잘렸잖아요. 그래갖고 자숙해야 될 놈이 다시 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는 놈들이 현재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볼모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아 이놈들한테. 그놈들에 의해서 윤석열이고 최재형이고 다 글이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정말 고군분투를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여자가 굉장합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재명이 없었다면은 추미애를 지지했을 겁니다. 지금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추미애라는 분이. 이게 정말 강한 굉장한 분인데 이 사람이 돼도 충분히 나라를 맡길만 한데
어쩌다 이재명이랑 같이 그냥 시대에 맞짱 뜨게 생겼나. 아무튼 이재명이 되면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같이서 쌍두마차로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개혁적인 성향하고 임전무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민주당의 그 색깔하고 다릅니다. 이분은 김대중의 그걸 정통으로 이어받은 분이 맞아요. 뭐 요번에 뭐 저 장성민이 국힘당에 가서 뭐 어젠가 그 뭐 환영식하고 그러대 입당한다고 별 꼴 같은. 아니 그게 왜 DJ의 적자입니까? 별 웃기는 소리야.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대. 그놈은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부터 바로 그냥 나가갖고 저 TV조선 이런 데서 그 극우 세력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DJ의 적자라고 막 그럽니다. 그놈들이. 그게 적자면은 DJ가 뭔 꼴이 됩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이 들은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라. 뭐 그냥 꿀먹은 벙어리 새끼들이야. 제가 이 민주당 놈들에 대해서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한 2, 3년, 3년 전쯤에도 내가 이 소리를 했어요. 이제 운동권 애들. 이 새끼들 빨리 빼내야 된다고. 그게 지금 결국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헌법 10조에 내가 헌법 공부한 놈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때문에 오죽하면 뒤졌다니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 10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새끼 윤석열이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사법고시에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있다고 소리 안 할 거예요. 동정심으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놈이 그 가난하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불량식품보다 더 못한 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전쟁통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임진왜란 때예요? 이 새끼가 지금 전쟁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 나라가 지금 유사 이래로 아주 굉장히 좋은 경제적으로도요 전 세계가 헤매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이 앞달인가 7월달인가 그게요 70년인가 60 몇 년 만에 최고로 수출을 많이 한 달로 잡혀 있대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불량식품 처먹으라고 이지랄 하고 있어요. 이 병신 새끼가. 참 이 미친놈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 그렇게 말해도 그놈을 감싸고 돌아요. 그럼 혼내야지요. 아이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건 꿀꿀이 죽이건 아무거나 처먹고 뒤지라는 소리예요. 너희들 같은 건 종자가 틀리다. 왜 우리가 먹는 걸 똑같이 먹으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먹어. 우리 먹는 건 다른 거야.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그놈을 쫓아다니면서 찍어주고 그럴 거예요? 이놈의 대가리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나는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이 망할 놈의 새끼가. 이놈을 후쿠시마 농산물 이런 거 갖다 먹여야 돼요. 너 이거나 먹어봐라. 그러면 너는 그거 좋은 거니까 일식이라고 또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이놈들이 그런 거 먹을 거야 아마. 이 정도면 사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막말로 이런 걸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런 놈의 이 정도 수준에 언론들이 커버해주고 논란은 숨겨주고 보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는 어디가 마지막일지 모르고 앞으로 뭔 일이 더 터질 수도 몰라요. 지금 이 친구한테서 말만 하면 그냥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경선 지금 상당히 우리가 리드하고 시끄러웠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이었건 아니었건 아무튼 백제 논란이 뭐니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슈를 민주당에서 가져왔었어요. 이준석이가 게임하듯이 뭘 막 그 지네 대변인 뽑고 못 뽑고 할 때 그쪽으로 포커스가 넘어갔다가 민주당으로 싹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 한마디 얘기해 홀라당 다 날라갔어. 얘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야. 뭐 말만 한마디 하면 이 일발에 봉착해도 이놈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언론이 그리 개 같은 소리 막 해버리니까 대선 후보 1위라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야 근데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라는 말은 나는 이거 압권입니다. 아직도 그걸 가는 거. 근데 최재형이가 언론법 개정을 아주 악법이라고 이럽니다. 언론법을 개정하자는데. 그러니까 또 원희룡이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저께인가 제주도 지사 그만뒀죠. 김어준부터 처리하자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나는요 대통령 나온다는 놈들이 나라를 다
다스리러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를 거명합니다. 누구부터 다스리자. 이게 대통령 가겠다는 놈들이 할 말이에요? 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한 명 이름을 댑니다. 언론이라는 게 김어준이가 언론입니까? 언론은 우리 뭐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모두 그냥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이빨들, 그게 언론이지. 어떻게 교통방송에서 어느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사람 갖고 언론 개혁이 이 사람이 왜 나옵니까? 언론이 개혁되면 개인은 다 저절로 소멸됩니다. 거기에서 부역을 하건 뭐 하건 그 개혁이 된 언론 하에서는 뭘 못해요. 근데 사람 이름 하나를 거명하는 이 정도로 수준 낮은 한심한 놈들이에요. 난 도대체 엊그제 또 뭐 이재명 씹어 갖고 저 원희룡 씨가 뭐 저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거 그랬겠다고 이재명한테 대치기 당했죠. 권력욕에 눈이 얻어갖고 도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온 사람이 더 나쁜 놈이지. 자기가 이재명은 일주일 내내 도정 임무 수행하고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아니면 연차 월차 이걸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도정을 팽개치고 하질 않아요. 왜 좀 모르고.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저또 도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저 대통령 되려고 싸질러 다니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닌다. 나는 그럴 바에는 다 팽개치고 정정당당하게 운동하겠다 이랬다고 지금 지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5일간 일을 해요. 이재명이 여기저기 다니는 게 일 안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보도가 되니까 그렇지 토요일 일요일이건 아니면 연월차를 쓰고 있어요. 자기 규정된 그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면서 대통령 선거하러 다닌다는 식으로 이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이 멍청한 새끼가. 지는 아예 도를 제주도 갖다 팽개쳐버린 겁니다. 대통령 되지도 못할 놈이. 아이 나 참. 그래 엊그제는 보니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도 성도 모르고 막 초선이고 뭐고 개나 소나 막 다 나오냐 하니까 그게 비용이 기타금이 3억이더구만. 1억씩 내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세히 이걸 내가 발췌해놨었는데 저번에 하려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대선에 본선에 갈 때까지 아마 6억이 들더라고. 6억 당에다 뭐 내고 뭐 하고 막 그러대. 근데 3억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들고 저 대선까지 못 가도 기타금 내고 대선 후보 등록해야 되니까 지네 경선하려면. 근데 이 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네요. 왜냐면 지가 안 될 걸 빤히 안답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놈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오면 국민한테 그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갖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걸 활용을 한답니다. 그 돈으로는 그만큼 인지도를 높일 수가 없답니다. 그게 어디 가서 텔레비 광고할 수도 없고 어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 정도로 포커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 막 무슨 당 대통령 후보 누구 나왔다 막 이러면서 계속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정치 비용으로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그 뭔 세금 조금 내게 하고 청년들 어쩌니 불쌍하니 어쩌니 개족 같은 소리 얘라 이 씨 들아. 지 홍보하려고 그 돈을 드는 거예요. 정말 개 같은 새끼들이. 이런 놈들이 우리가 나라를 맡아서 뭘 하겠다고 이런 개수작들을 떠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말씀을 하려고 썼던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원고를 열심히 쓰질 않는데 계속 써가지고 했던 건데 그저껜가 제가 이걸 어저껜가 페이스북에다 조금 잘라서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김오수 총장 얘기를 내가 한번 거론한 게 있어요. 김오수.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요, 뉴스에 계속 보도되면 안 되는 직책이에요.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얼마나 이놈이 굉장한 야심을 갖고 무식한 새끼가, 무식한 귀신은 부정무서운 줄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새끼가 그런 놈이에요.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뉴스를 맨날 도배를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어떻게 뉴스를 도배를 합니까? 내가 왜 김오수 총장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왜 뉴스에 계속해서, 그리고 총장이 왜 뉴스에 보도가 됩니까? 검찰 중에 누가 검사가 어떤 사건을 뭐 해갖고 이렇게 어떤 검사가 거명되긴 하지요. 검찰 총장이 매번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건 그 비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 비정상을 한 놈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 그 김오수 총장이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주 역사적으로 전환기에 와 있어요. 이때 검찰을 어차피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은 주사위가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선두에 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아주 굉장한 저항을 받겠죠. 받아도 이때 이분이 그걸 해결하면은 윤석열이 같이 강제로 지가 뭔 짓을 하자고 계획을 하고 안 해도 저절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추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국민이 선택해서 돼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고 지가 하겠다고 이 무식한 새끼가 나와서 이런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는 놈들이랑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한 이재명 지사랑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대표적인 의원이 이제 딴 분들도 많지만 이재정, 박주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적이지요. 이재정 의원하고 박주민 우리 세월호의 스타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국회의원들 면면이 우리가 볼 때 확실히 다릅니다. 이낙연 쪽에 이제 나중에 뭐 저절로 밝혀지겠죠. 이제 스스로들 그걸 보면은 적폐들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제가 예견하는데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면은 민주당 이깁니다. 우리 민주 세력들이 이기진 못하더라도 만약에 5, 60석은 문제없이 갑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니까 최강 대표는 자꾸 합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세석 갖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민주당이라는 데는 용도 폐기될 거예요. 이 지도자는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 되겠다. 이런 그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막 쥐가 되겠다고 그냥 와서 설치는 놈들이에요. 지금 다 그래요. 그나마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온 분 중에는 이낙연이나 우리 추미애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고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비전. 자기 지지자들한테라든가 아무튼 국민한테 자기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저쪽 놈들은 비전을 제시를 안 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무조건 문재인 조지겠다. 문재인 조지려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나온다니까 이 병신들이. 나는 어쩌면 이렇게 그래갖고는 정책이라고 하나 한 게 아까 그 처음에 말했듯이 불량식품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따구 소리나 하고 진짜 웃음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아무리 함량이 미달이 된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까지는 나는 우리나라 유사 이래 아마 대통령 후보가 이 지지율 1위까지도 찍고 이런 인간이 아직도 이 막 나오대? 이런 무식한 사람은 난 처음 봤어요. 근데 또 그걸 지지를 하는 세력이 모르는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걔들 지지층한테만 뭘 가게 뭘 하나. 그 문항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기술을 부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뭐 이미 지난 얘기지만 이 얘기가 그 줄리 벽화를 그린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전라도 광주 사람이대. 참. 근데 이름이 여정원 씨 뭐 보도된 얘기니까 뭐 제가 이건 뭐 이 사람 개인적인 뭐 정보를 흘리는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여정원 씨인데 58세대. 근데 중고서점 이름이 홍길동 중고서점이라네. 종로에. 그래서 이 이름도 참 이 양반이 원래 좀 해학적인 분 같아요. 서점을 홍길동 서점이라고 지은 거 보니까 중고서점을. 근데 자기 건물 주니까 이거 이 양반이 돈도 많나 봐요. 종로에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임대해 갖고 들어갔으면 벽에다가 그런 거 못하지요. 자기 건물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먹고 살만 한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배우에 뭐 무가 있다고 막 이러고 지금 저쪽 진영에서 윤석열 저쪽 지지하는 진영에서 그러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 찾아내주면 10억 원 주겠다. 10억 원 주겠다고 했어요. 배우 찾아라. 아니 근데 자기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자기는 지지하지 않고 근데 이게 이상한 줄리 뭐 어쩌고 하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원래 그런 벽화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서 자동으로 그리는 기계도 있나 봐. 그거 다 사놨대요. 야,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네.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지금 이 사람의 그 벽화를 그랬어요. 저질 비방 인격 살인.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내가 그 말 이 앞에도 했죠. 줄리 아니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다
같이 줄리라고 자기들 편을 증언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고발 자체를 전부 취하했대요. 보니까 윤석열 법률팀에서. 왜냐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실체가 없는 걸 막 그냥 그 줄리 아니라고 했는데 줄리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막 여기서 대적을 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거 앞뒤가 안 맞다. 그래갖고 아마 전부 다 취하를 하고 거꾸로 이 홍길동 서점 주인이 그 벽화 훼손한 거 손해배상 청구했답니다. 지금. 참나 신기하다. 이 홍길동 서점 주인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여권에서 우리 그러니까 모두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모두가 대선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이제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홍길동 서점 주인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역풍굴바가 밑작업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아주 가소로운 짓이다 이랬어요. 내가 볼 때 이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게 바로 전라도의 힘입니다. 근데 그제 일베 놈들, 내가 이 말은 여기 하려고 준비된 말은 아닌데 그제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 그 여자애가 머리 짧다고 막 그거 갖고 요새 막 페미 논란으로 난리잖아요. 국민의힘 그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이도 그러고 있어요. 대변인까지. 근데 걔가 보니까 21살 먹었대. 그 광주여대라는데 여대. 그러니까 이거 여대 다닌 것도 이것도 페미니스트다. 여대라는 걸 다닌 것 자체가. 그리고 전라도 광주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림픽에 가서 국위선양을 역대 최초로 금메달을 3개를 땄답니다. 양궁. 난 그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하도 금메달을 양궁에서 많이 따니까 몇 개를 뭐 따나 뭐 개인 정적이 어쨌나 그것도 몰랐는데 개인이 삼관왕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사인데 이걸 지금 무슨 너무 금메달을 박탈하라 뭘 어째라 이런 괴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전라도다 이러고 지금 이게 전라도 경상도 따질 일이에요? 나는 이것도 언론의 자유입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대통령 같은 거 안 된 게 천만다행으로 알아라 이 개자식들아. 내가 기었으면 이렇게는 갖다 죽여버렸어 진짜. 잡아다가 정말 짜증이 막 바글바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이런 저질들이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같이 나눠 쉬어요. 그 새끼가 뱉어놓은 숨을 나도 나눠 받을 거 아니야 어디선가. 진짜 짜증난다. 근데 대선은 대통령 선거를 뽑아내는 건 단순히 누구에 대한 증오나 반사적인 효과로 이걸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국민이 그걸 분명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씹어서 그놈을 씹은 대가로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자기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국민이 공감을 하고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맡기자. 그러니까 나라를 맡긴다는 건 나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나라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나라가 되지요. 구성원이 합쳐지면.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국민이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모아졌을 때 그게 대한민국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대한민국이고 당신들도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상을 보고 이렇게 누구한테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왜냐면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인기 있는 뭐 연예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 참 제가 지금 심사숙고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대통령을 우리 지역 사람 혹은 뭐 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대신 내 삶을 맡겨서 관리해 주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막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오나 반사적인 효과로 뭘 뽑아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희망하고 비전, 철학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맡기지.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을 대선판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개혁 세력하고 수구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언론이나 뭐가.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자면은 개혁 세력하고 수구 세력, 그러니까 친일 잔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 이름을 대갖고 하면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국민의 당,
민주당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를 개혁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일제 잔재들한테 또 계속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정권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냐 이 싸움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고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요 정도로 축소시켜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놈들의 작전이에요. 언론이나 모두가 이 이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휘둘리고 있나. 자, 제가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 같아도 잘 들어보면 맞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기득권 세력하고 우리 개혁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당 간의 싸움이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갖고 시야를 좁혀갖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우 세력과 민주 세력의 싸움, 수구 세력과 독립 세력의 싸움 이러면은 그 당이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당 대 정당 싸움이라는 식으로 언론이라든가 모두가 이렇게 아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로 비정상하고 정상하고 싸우고 있다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뭘 제일 중요하면 기본이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 이 대선판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핵심이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최대 계패가 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친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친문은 선한 우리 국민 촛불 들고 박근혜 물러가라고 했던 우리 국민이 전체가 친문이에요. 그 사람들 힘으로 문재인을 만들었지. 이 친문이라는 국회의원 새끼들이 개 조질 그 새끼들이 뭘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당 국회의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문이지 왜 지들이 친문이야 이 씨발 새끼들이. 아 짜증나 죽겠네. 이 새끼들은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친문이 뭐 대다수가 뭐 누구를 지지하네. 웃기고 자빠졌다 이 씨발 새끼들. 아이 성질나. 친문이 우립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이재명을 지지하건 누구를 지지하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국민이 친문입니다. 그 국민이 문재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놈들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까지 국회의원 된 겁니다. 이 씨발 새끼들이 얻어 걸려갖고. 진짜 짜증나다. 우리 한 PD가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거 친문 비문 따진 놈들은 개새끼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 이런저런 사람 들먹이면서 뭐 개파 들먹이면서 정치한 거 봤어요? 있지도 않지 뭐 들먹일 것도 없어. 이재명은 국민한테밖에 안 해요. 이 친문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 호소하는 게 바로 친문들한테 하는 거고 그 지들이 친문이라는 놈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정치 몰입애들 내세울 것도 없는 정치 낭인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과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진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는 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걸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작은 대로 그놈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묵묵히 자기 길로 가야 돼요. 저기서 싸움을 걸어온 거에 같이 거기서 대적하면서 그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국민한테 가겠다 하고 빠져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이 이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낼 겁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 지도자는 몇 번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입니다. 지금은 친문이 움직인다고 뭐 타이틀 기사가 언론사 타이틀에 친문이 움직인다 이런 걸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낙연한테 붙었다는 이런 선동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약한 놈들이 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친문이 우리라고 제가 그랬지요. 거기 붙은 놈들은 친문이 아닙니다. 국민이 친문입니다. 자, 우리 친문이 전부 이재명한테 붙어 있습니다. 이깁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